지금 벌써 이걸 찍다 보니까 굉장히 어둑어둑해졌네요. 어쨌든 제가 앞에서 향에 관한 걸 꽤나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향초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 뒤에 있거든요. 제 일상 영상에서도 향초가 자주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여태 써본 향초들 중에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도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고 싶은 거의 유일한 향초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이게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요. 제가 이거를 홈센스에서 구매했거든요. 써보고 너무 좋아서 바로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근데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이게 뭐지?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얘를 다시는 못 사는 건가 해서 불안하기까지 한데 그래서 더더욱 이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시 홈센스를 가보든 꼭 얘를 찾아보려고요. 일단 얘는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이고 코코넛 왁스예요. 우선 저는 향초를 구매할 때 철저히 향과 패키지만 보고 구매를 하는데요. 고로 얘도 정말 향이 좋고요. 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무광 블랙의 패키지도 멋스러워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포레스트 우드라는 향 같은데 그냥 되게 중성적인 비누향 같은 향이 나요. 이렇게 가까이 맡아도 향이 세지가 않아요. 그런 거 치고 향은 또 잘 퍼집니다. 이거를 딱 거실에 켜놓고 있으면 향이 은은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켜놓고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하지 않아요. 향이 은은하게 잘 퍼져서 오래 켜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걸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 알고 난 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향이 퍼졌다 싶으면 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벌써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이걸 쓰고 나서 정말 놀랐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클린 버닝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정말 얘를 끄잖아요. 정말 연기가 살짝 났다가 바로 사라져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캔들 워머가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무조건 초를 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초를 끌 때 대부분의 향초들은 그 연기랑 냄새가 정말 심하잖아요. 바로 훅 끄고 그 막 손 부채질하고 뚜껑을 바로 닫아놓고 난리부르스를 치거든요. 뚜껑에 이렇게 그을음이 남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난리를 치면서 끄는데 얘도 처음 켰다가 끌 때 이제 뚜껑을 한 손에 준비를 하고 있었죠. 딱 이렇게 불어서 끄는데 얘는 연기가 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소멸을 하는 느낌? 다른 초들이랑 비교하면 얘는 연기가 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정도예요. 진짜 이런 사소한 거에 굉장히 감동했잖아요. 재구매를 어떻게든 꼭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센스 홀더예요. 지금 제가 낮에 켜놓고 이렇게 꼬다리만 막대만 남은 상태인데요. 떨어질까 봐 무서운데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이 재들 남은 거 보이시나요? 가끔 집안에 쿰쿰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환기를 시켜주면서 인센스 스틱을 피우는데요. 원래 제가 사용했던 인센스 홀더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귀엽긴 한데 사방으로 재들이 떨어져가지고 항상 쓰고 나면은 닦아줘야 되고 아니면 휴지 깔고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얼반 아웃피터스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고요. 조그맣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스틱을 꽂아가지고 피면은 이게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인센스 스틱은 다 커버를 할 만큼 얘가 딱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서 쟤들이 안전하게 이 홀더에 떨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쉐입도 웨이비한 느낌? 으로 들어가서 관상용으로도 밑쪽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귀여워요. 제가 만든 타일 선반인데 이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잘 어울리고 귀엽고 다음 제품은 영양제로 넘어가 볼게요. 딤이라는 영양제인데요. 사실 얘는 제가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먹고 나서와 먹기 전의 차이를 거의 먹자마자 느끼기 시작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마법이 시작하기 한 2주 정도 전부터 생리 증후군이 시작하면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마법이 시작하면 그 생리통이 정말 어마어마한 편이거든요. 생리통은 진통제라도 먹지 피부 뒤집어지는 건 정말 버텨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버텨내면 흉터가 또 남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크나큰 스트레스였는데 제 정말 친한 친구 알라라도 마법 기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편이라 스트레스를 받다가 피부과에서 이 딤 영양제를 추천받고
먹기 시작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권해주게 된 건데 워낙 추천을 막 해주니까 저도 일단 먹어보자 하고 주문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친구가 먹고 있는 거랑 같은 브랜드는 아니고요. 저는 아이허브에서 리뷰가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너무 알아보질 않고 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도 쳐봤는데 이게 여드름이나 갱년기 영양제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영양제인 것 같았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부작용 후기들도 많이 보여서 괜히 샀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하루 권장량이 4알까지인데 저는 일단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거부터 확인해보려고 하루에 한 알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한 알만 먹고 있긴 한데 저는 그거로도 굉장히 효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말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알라라가 이걸 추천해주면서 자기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얼굴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피부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트러블. 이게 트러블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먹고 나서 한 2주 후에 생리증후군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또 생리 중인데 그때그때 뾰루지가 슬쩍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것 같다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여기저기 뒤집어지고 열기도 굉장히 심하고 그랬거든요. 평소처럼 가슴이 부풀고 식욕이 늘고 몸이 붓고 하는 건 동일했는데 항상 미리 시작하던 생리통도 굉장히 미미해졌어요. 제가 생리 시작하고 나서 생리통은 정말 심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진통제를 먹긴 했는데 그게 평소처럼 죽겠다 막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걸 꾸준히 먹으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주기 때마다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 트러블 개선에 굉장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전 이것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삶의 질이 정말 수직 상승한 느낌이에요. 저에겐 다행히 얘가 잘 맞아서 추천을 해드리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매 전에 피부과나 병원에서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영양제인데요. 바로 메스티컴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정말 제 구원자 같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거의 20살부터 위염이나 위경련 같은 거는 꾸준히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편이고요. 3년 전쯤에 식도염이 정말 세게 왔어요. 그때 이후로 만성이 되어버린 그런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작년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도 했는데 다행히 위는 깨끗한 편이었는데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해서 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오자마자 식도염이 세게 도졌는데 그 약이 내성이 생겼는지 안 들더라고요. 양배추즙을 먹어야 하나, 한국도 아닌데 여기서 좋은 거 어디서 찾지 막 이러고 있던 차에 구글링을 막 하다가 이 약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스토어 리뷰를 막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배추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글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같은 리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허브에서 바로 주문을 했죠. 다행히 아이허브에 있더라고요. 이미 몇몇 연예인분들도 미디어에서 언급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도착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빈속에 2알씩 챙겨 먹었는데 한 이틀? 3일째부터 속이 확 편안해진 거예요. 정말 커피 끊고 식단하고 운동하고 뭘 해도 안 없어지던 그 증세들이 싹 사라진 거죠. 그때 그 기분은 정말 광명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 먹는 행복이 사라지니까 정말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거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양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바로 자동 높이 조절이 되는 스탠딩 데스크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예 쉐어 오피스로 이전을 하면서 그냥 평생 재택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로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여기 있는 방 2개 중에 하나는 오피스룸으로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높이 조절이 되는 스탠딩 데스크를 놓자. 밑에 스탠딩 데스크는 모션 그레이라는 제품을 사용했고요. 상판은 따로 또 구매를 했어요. 아이키아에서 거의 2m짜리였나? 그런 상판을 따로 구매를 해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게 또 좋은 게
높이가 또 저장이 돼요. 5가지인가 4가지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높이로 저장을 해놔가지고 앉아서 사용할 때는 뭐 1번을 누른다든지 서서 사용할 때는 2번을 누르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밑에 스태퍼를 놔뒀거든요. 스탠딩 모드일 때 스태퍼를 해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키아 상판으로 따로 연결해서 쓰니까 길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뭐 밑에 있는 스탠딩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면 정말 좋다라고 또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패션 아이템이에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목걸이인데요. 작년 초에 사서 여기저기 막 휘뚜루마뚜루 매치해서 쓰고 있어서 이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떤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힙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굉장히 러블리한 그런 룩에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정말 단하게 입을 때도 잘 어울려서 정말 뽕은 뽑았다.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나가니까 친구들이 이거 제 문신이냐고 꽃님씨가 사주셨거든요. 제가 액세서리를 엄청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 하나로 포인트가 돼서 얘는 진짜 유행이 사그라들어도 꾸준히 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몇 가지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저의 잘 쓰는 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일상 영상이 아닌 좀 색다른 컨텐츠도 가끔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